자, 생명의 적응과 진화, 종간 경쟁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휴강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간 경쟁 저번 주 수업 자료에 이어서 들어갈 건데요. 경쟁이라고 발생을 하는 것은 이 다수의 자원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자원에 대한 경쟁은 다른 자원에 대한 접근에 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에 대한 경쟁의 경우 먹이 경쟁 또는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먹이 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영위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종간의 세력권 행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력권에 따라서 어떤 종은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게 되고 또 어떤 종은 그 자리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식물에서의 경우는 이제 고정된 공간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식물들은 이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식물들은 햇빛이나 물, 그리고 영양분 같은 제한된 자원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생물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식물 간의 경쟁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독성을 생성해내는 생물종도 있긴 해요. 이런 식물 간 경쟁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인 자원들을 이용하게 되고요. 이런 필수적인 자원들의 이용 능력에 대한 적응치, 그 다음에 이런 적응에 대한 진화들도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예시로 보면 두 종의 식물을 화분에 같이 심어서 양쪽 임간, 그러니까 잎부분, 지상부예요. 지상부가 지상부랑 뿌리가 섞이게 해서 줄기의 뿌리 경쟁을, 잎과 뿌리 경쟁을 발생시키는 것. 그 다음에 두 종의 식물을 같은 화분에 심었지만 인간, 즉 상층을 분리시켜서 뿌리만 경쟁하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종을 별개의 화분에 심었지만 인간 위쪽에 상층만, 지상층만 서로 섞이게 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잎의 크기 또는 줄기에 대한 경쟁은 햇빛을 향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식물한테서 햇빛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식물은 잎의 크기와 배열을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숲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나무들이나 일반 식물들의 경우에는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높이 자라고 잎을 넓게 펼칩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들이 쉽게 자라지 못하도록 빛을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나무들이 우거진 곳에는 밑에 하위 부분에, 즉 바닥에 사는, 그러니까 숲 바닥에 사는 식물들이 햇빛을 작게 받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는 식물군하고 조금 형태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합성을 맞지 못하는 식물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식물이지만 잎의 크기가 좀 작아진다든지 또는 열매를 조금 최소한 맺게 한다든지 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양분을 위한 싸움으로서는 이제 뿌리 경쟁이 있어요. 뿌리 같은 경우는 토양 속에서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작으로서 뿌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 식물종의 경우에는 막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즉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이용해서 토양 속의 영양분을 흡수하고요. 이 영양분 흡수를 위한 경쟁을 실시하게 됩니다. 뿌리의 크기와 이 뻗어나가는 방향은 식물이 영양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를 섞이게 한다거나 또는 지상부를 섞이게 하는 형태로서 경쟁에 대한 실험을 실시를 해보면, 이게 서브테리언 클로버랑 뿌리뱅입니다. 원래 단독적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근계 경쟁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계 경쟁은 뭐냐면 뿌리로만 경쟁하게끔
뿌리로만 경쟁하게끔. 그 다음에 지상부 경쟁이에요. 지상부 경쟁. 그리고 지하부와 지상부를 둘 다 이제 경쟁을 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뿌리뱅이랑 클로버 사이에서 뿌리, 지하부, 지상부 뿌리를 같이 경쟁을 시켰을 때 이 클로버 성장에 는 크게 영향이 없었어요. 클로버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뿌리뱅이의 경우에는 성장 자체가 조금 저해되는 현상을 겪게 됐습니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클로버가 뿌리뱅이보다 잎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햇빛의 경쟁, 그리고 뿌리가 잔뿌리가 더 많이 발달되어져 있다 보니까 뿌리 경쟁에서도 뿌리뱅이가 좀 밀렸다라는 거죠. 밀렸다라는 말은 이 클로버랑 뿌리뱅이가 같은 자원을 가지고 서식을 하게 되면 뿌리뱅이는 점차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고 클로버가 그 개체수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쟁들의 경우는 환경 기울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금 경쟁력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는 뭐 이제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 수용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수용 능력의 변화라든지 또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 경쟁을 하는데 뭐 이제 식물종에 따라서 뿌리 중에 뭐 이제 질소 박테리아와 같이 공생하는 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혹 박테리아, 특히 이제 콩과 식물들의 경우에는 뿌리혹 박테리아와 뿌리 주변에 있는 박테리아와 공생 관계를 맺고 있어서 대기 중에 질소를 고정해서 하면서 토양의 영양분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요. 박테리아는 콩과 식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럼 뿌리는 이 박테리아를 통해서 질소를 고정받게 되겠죠. 공급받게 되겠죠. 이런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식물에 따라서 환경 수용 능력 변화 또는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 잘 자라는 종도 있고 또 못 자라는 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세 가지 종입니다. 세 가지 종류예요. 송곳잎 엉겅퀴, 그 다음에 이탈리아 엉겅퀴, 그 다음에 흰무늬 엉겅퀴인데요. 이들의 경우는 각각 영양소 수준이 달라요. 이 송곳잎 엉겅퀴 같은 경우는 저농도의 농도에서 영양을 흡수할 수 있고요. 이탈리아 엉겅퀴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의 영양 성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흰무늬 엉겅퀴 같은 경우는 고농도 영양에서 우월하게 잘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종은요, 영양소 수준에 따라서 발육도, 즉 생육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요형에 따라서 이런 종간 경쟁도 서로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종의 경우에는 농도가 높은, 그러니까 고영양을 필요로 하고, 어떤 종의 경우에는 저농도의 영양분을 필요로 해요. 그러면 땅 자체, 그러니까 자원 자체가 저농도의 영양소만 있다면 송곳잎 엉겅퀴만 잘 자라게 되고요. 이탈리아 엉겅퀴나 흰무늬 엉겅퀴는 잘 못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고농도 영양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는 송곳잎 엉겅퀴나 이탈리아 엉겅퀴는 생육이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한 자원은 1이면 되는데 여기는 너무 고영양의 자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용량 과부하로 인해서 생육이 오히려 저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쟁력 자체도 환경 기울기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경쟁 관계 중에서 촉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촉진. 이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체군에서 광이라든지
식물 개체군에서는 뭐 광이라든지 햇빛, 영양소, 그리고 물 같은 것이 이제 중요한 자원이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이제 물이나 먹이, 배우자, 뭐 공간, 뭐 쉼터, 이런 것들, 자기 몸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종간 경쟁의 하나의 일종의 매개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쟁자들과의 공존은 어느 정도 니체 분화, 즉 이용 자원의 범위라든지 또는 환경 내성 범위 차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자원 분배 양상의 경우에는 종간 경쟁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자원 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서로 도와가는 그 형태 자체들이 개체들의 적응도를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개체들이 이 환경에서 잘 서식하고 잘 이제 생존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이 진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핀칫의 부리에 의해서 핀칫의 부리에 있어서 두 종이 같은 장소에서 공존하게 되면 두 종의 부리 크기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간 경쟁이 발생하도록 하게 되면 두 종의 부리 크기는 똑같지 않고요. 어떤 종은 열매를 따먹기 좋은 종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 선택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 어떤 종은 벌레를 잘 잡아먹을 수 있도록 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섬에서 각각 경쟁하면서 종간 경쟁이 없으면 각 종은 중간 크기의 부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이소적 서식지, 이소적 종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이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핀칫새들이 같은 크기의 부리를 갖게 되고요. 만약에 동소적으로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자원을 공유를 해야 된다면 서로의 부리는 더 안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화를 한다는 거죠. 이런 변화 자체를 우리는 촉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예시를 들면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치고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쟁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수업 내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수업 자체에 듣기만 하면 되지 뭐 하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가 시험을 침으로써 이게 등수를 조금 또는 등급을 좀 나누잖아요. 이 자체가 서로한테는 촉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종간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업 내에서 일어나는 형태가 이제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종간 경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수업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똑같은 걸로 이제 수업을 듣지 않기 때문에 굳이 네가 시험 잘 쳤니, 내가 시험 잘 쳤니 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그냥 자기 생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형태에 대해서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자연 선택적인 진화적 기작에서 봤을 땐 이런 종간 경쟁이 한 종의 발달, 그리고 새로운 종의 다양성을 만드는데 하나의 촉진제가 되었다라는 설이 많습니다. 즉, 두 종이 먹이 경쟁으로 인해서 큰 종자를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큰 부리를 가진 중형 땅피치와 작은 종자를 먹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부리를 가진 소형 땅피치 개체들로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섭식 니체의 변동이 발생됐기 때문에 또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들이 종의 다양성과 종의 분화에 영향을 미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어떤 종들의 형태라든지 또는 행동이라든지 생리적 특징 등이 변화될 때 이를 형질 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촉진의 경우에는 이제 식물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동물의 상호작용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우수한, 그러니까 양비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물에서 경쟁 연구를 위한 대치 계열의 실험 결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끼풀과 호밀풀입니다. 호밀풀.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끼풀들의 밀도를 둘 다 볼 수가 있는데요. 호밀풀 녹색, 그다음에 토끼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자, 이들의 결과를 봤을 때 특정한, 자, 호밀풀의 경우에는 포트가 토끼풀의 밀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호밀풀이 덜 자라고요. 그리고 호밀풀의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토끼풀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은 특정 밀도에서 서로 다른 경쟁종의 존재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효과는 서로 두 종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그림 붙여놨네요. 자, 그리고 종래 경쟁과 이렇게 경쟁 베타의 원리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종래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공급이 부족한 공통 자원을 이용을 할 때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경쟁을 종래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개체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이에요. 경쟁.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같은 규조류의 경쟁들, 그리고 같은 이제 담수 생물들의 경쟁 이런 것들을 같은 담수 생물 종이잖아요. 이런 같은 담수 생물 종에서 일어나는 경쟁이기 때문에 종래 경쟁, 같은 개체들, 같은 종의 개체들이에요. 그리고 경쟁 베타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쟁 베타의 원리는 한 자원에 대해서 종 간 경쟁이 심하게 일어나면 한 종은 소멸되고 다른 한 종은 남는 경우를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경쟁 베타의 원리는 두 종이 있었어요. 두 종 중에서 똑같은 자원 요구가 동의를 할 때, 똑같은 자원을 요구했을 때 한 종이 너무 힘이 세요. 그럼 한 종이 죽겠죠. 그렇죠? 한 종이 죽었을 때 이 종만, 한 종만 살아서 남는 것이 아니라 죽은 종과 매우 유사한 종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생태적 분리를 또다시 갖고 와요. 계속적으로 경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른 말로 가우스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는 두 종의 분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적 지위가 좀 높은 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호랑이 같은 경우는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뭐 자기 힘을 과시한다거나 싸움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호랑이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B라는 호랑이가 덤벼들어요. 근데 A라는 호랑이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B라는 호랑이가 당연히 밀리게 되고 싸움에 져서 죽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A라는 호랑이가 평생 동안 평화롭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애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계속적으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이 환경 자체를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환경에 이 환경을 조금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종은 한 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다양한 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태적 분리가 일어나는 경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 베타의 원리는 경쟁자들의 자원 요구가 동일하고 환경 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에서만 다루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담수 환경이라면
똑같은 이제 공기층, 그 다음에 똑같은 영양층, 이렇게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우스 법칙이라고 이제 이름을 다른 말로 하는 이유가 이 경쟁 베타의 원리를 처음 설명한 인물이 이제 러시아의 생태학자인 가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가우스라는 인물이 우리 이제 실험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게오르기 프린체비치 가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효모 두 종 간의 경쟁 기작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고요. 그리고 성장선입니다. 개체군의 성장선. 그리고 효모가 발효될 때 알코올이 나타나는데요. 이 알코올의 축척선입니다. 이 선을 확인해 봤더니 현계적인 조건에서는 설탕 분해산물인 이 알코올의 축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알코올 같은 경우는 개체가 성장할 때 출하하는 세포의 사물을 유도시켰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의 농도가 높아지면 효모군의 성장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보시면 쭉 지금 효모군이 올라가요. 효모군이 성장을 하는데 알코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나오다 보니까 점차 효모군의 성장이 조금 저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효모 두 종을 단독 배양을 했을 때는 어떤 종의 경우 잘 자랍니다. 또 어떤 종의 경우는 잘 못 자라요. 왜냐하면 이 둘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혼합 배양을 했을 때 단독 배양 개체군과 혼합 배양 개체군 중에서 단독 배양 개체군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당연하겠죠? 혼합 배양 개체군은 조금 덜 자라요. 왜?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똑같은 종들의 효모군들을 단독 배양 때와 그다음에 혼합 배양 때의 개체군의 성장을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혼합 배양 개체군들은 성장을 더디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성장이 없어집니다. 보이시죠? 어느 순간부터는 없어요. 왜냐? 얘들은 경쟁을 하다가 다른 종과 경쟁 상태에서 배양을 하게 되면 이들은 스스로의 소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라던 애들이 같이 섞어서 단독 배양 개체군하고 혼합 배양 개체군을 한 배지에서 같이 자라게 했더니 혼합 배양 개체군이 죽더라. 그러니까 소멸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는 일부 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경쟁 베타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종은 살아남고 어떤 종은 죽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서식지라든지 또는 이제 온도의 차이라든지 또는 먹이의 차이가 약간만 차이 있어도 서로 경쟁하는 종들이 공존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온도 32.3도, 밀 함유량 함수량 14% 조건에서 혼합 사육을 할 때 바구미, 그 다음에 가루 개나무종이라는 좀이고요. 얘가 좀이고 얘가 바구미예요. 이 두 종을 같은 조건에서 혼합 사육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온도 32.3도씨의 온도에서는 어때요? 바구미가 죽어요. 바구미가 거의 살아남지 못합니다. 좀만 살아남죠. 근데 온도를 좀 바꿔봤어요. 11번 그림 보시면 온도가 29.1도씨입니다. 약 3도씨 가까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밀 함수량 14% 조건에서 혼합 사육을 할 때 바구미와 좀을
봤을 때 이 조건에서는 밑에 3도씩이 높았을 때와는 전혀 반대가 됩니다. 반대. 즉 바구미가 오래 살아남고요. 더 물론 이제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개체군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좀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차이도 온도 차이 또는 먹이 차이 이런 차이에 의해서도 서로 경쟁하는 종들의 공존이 가능하거나 또는 경쟁하는 종의 뭔가 이제 개체군들의 변화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원래 이런 경쟁의 경우에는 자원이 제한될 때 일어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원이 제한될 때 일어나는 경쟁들이 많은데요. 종래 경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종래 경쟁이라고 하는 용어는 공급이 부족한 공통 자원을 이용할 때 경쟁이 발생하는 거고요.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쟁을 종래 경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런 잎이라든지 또는 식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식물의 경우는 이제 뿌리에서부터 경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칸이 엄청 좁아가지고 잘 보기 어렵긴 하지만 뿌리부터 경쟁을 하다가 지상부가 나요. 지상부가 나기 시작하면은 빛을 먼저 받기 위해서 줄기와 잎과의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대나무 그리고 전나무 숲이거든요. 이들 보시면 대나무 숲 사이에는 전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전나무 숲 사이에는 대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서로 뿌리 경쟁부터 일어나게 되거든요. 같은 식물 종이지만 같은 그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서로 경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쟁탈 경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쟁탈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서 개체군 내 개체들의 생장, 그 다음에 생식이 동일하게 억제될 때 쟁탈 경쟁에서 모든 개체들이 생존하고 생식하기에 자원이 부족해서 지역적으로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성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제 경쟁의 원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봤을 때 가장 흔하게 우리가 쟁탈 경쟁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성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다윈의 성택의 이론을 검증한 것이 바로 초파리를 이용한 검증인데요. 초파리 중에서 이제 조금 우월하게 또는 이제 매력적으로 생긴 애를 많은 초파리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선택에 따라서 이 생식 조건만 좀 잘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선택받지 못하는 생식 조건에서는 오히려 약간의 이제 소멸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이들의 뭐 배척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경쟁 이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경쟁 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경쟁하는 개체들이 상호 서로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다른 개체의 소비와 존재로 인해서 자원 가용성 수준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룩말 개체군의 초식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룩말은 이제 풀을 먹어요. 근데 얼룩말 개체군들이 풀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좁은 공간에 풀을 먹게 되는데 얼룩말들이 이제 풀들을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게 되면 풀들이 소멸을 하게 되겠죠. 근데 풀들이 소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을 먹는 얼룩말 개체군도 점차 자원들이 없으니까, 즉 먹이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쟁 자체를 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체들의 특징,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개체들의 죽음의 경우는 개체당 가지고 있는 자원 가용성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생존하는 개체들의 평균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먹이가 없으면 이 먹이를 삼는 개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먹이가 많으면 이 먹이를 이제 주로 삼는 개체군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 이제 자기 속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개체군의 밀도 의존적 사망과 생존 결합 결과로 밀도 감소와 생물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자기 속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적이 있으면 조금 제한이 되고 적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이제 이 종들이 뭐 살아남는다,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